고생요정입니다. 못 보시던 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자꾸 문을 닫아서 짜증나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오늘은 다국어 사이트를 만들 때 URL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SEO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국가 사이트 URL은 크게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 레벨 도메인에서의 국가 구분입니다.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이라고 해서 CCTLD라고 부르는 건데요. CCTLD의 예로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일본 사이트 주소는 amazon.co.jp이고 영국 아마존은 amazon.co.uk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com이 보통 들어가는 자리에 co.kr 혹은 kr, co.jp, jp 이런 식으로 컨트리 코드를 이용한 도메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브 도메인인데요. hotels.com이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hotels.com 아르헨티나는 ar.hotels.com, 한국은 kr.hotels.com입니다. 도메인의 가장 앞쪽에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컨트리 코드를 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브 디렉토리입니다. 애플이 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애플 웹사이트는 apple.com 뒤에 슬래시하고 그 뒤에 국가를 나타내는 분류가 들어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apple.com/kr입니다. 물론 apple.co.kr, apple.kr로도 사이트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URL을 보시면 apple.com/kr로 리다이렉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URL이 apple.com/kr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구글 개발자 사이트의 주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RL의 제일 마지막에 HL은 KO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KO를 EN으로 바꾸면 같은 내용의 영문 페이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CCTLD 방식은 검색 엔진과 사용자에게 이 사이트가 타겟팅하고 있는 국가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각 사이트가 사실상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지화도 용이하고요. 특정 국가에서 요구되는 조건이나 규제에 대한 대응도 유연합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모두 독립된 URL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이트 정책이나 구조, 컨텐츠의 변화 시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통일된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가 사실상 독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개별 사이트들의 SEO 경쟁력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사이트가 굉장히 우수한 백링크를 갖고 있어서 높은 검색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브라질 사이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 사이트가 즉 새로운 CCTLD를 가진 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존재하던 자매 사이트들의 경쟁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새로 생긴 사이트는 그냥 새로운 사이트 취급을 받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히스토리와 경쟁력이 하나도 공유 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웹마스터 트렌드 애널리스트인 게리 일리아스에 따르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hreflang 태그로 각 사이트들의 관계를 잘 정의해주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들에 맞는 사이트를 제공해야 할 때도 CCTLD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캐나다를 예를 들면 .ca 뒤에 /fr, /en 등을 넣어줘야 해결이 가능하지 .ca-en, .ca-fr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약속된 컨트리 코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국 시장에서 바이두 SEO를 고려하신다면 CCTLD 방식의 도메인을 갖추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서브 도메인 역시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서브 도메인은 한 도메인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메인을 새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독립된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글 서치 콘솔 같은 웹마스터 도구에서 각각의 서브 도메인을 등록해서 지오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서브 도메인별로 서버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서브 도메인 역시 구글에게는 독립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CCTLD와 마찬가지로 각 사이트의 SEO 성과 공유가 다소 제한이 되고요.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CCTLD의 단점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 디렉토리는 관리의 관점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각 언어 사이트가 독립된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큰 사이트 내 폴더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새로 생성이 됐다고 해도 상위에 있는 도메인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웹사이트 내에서 폴더가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 또는 국가 사이트들이 만들어 놓은 검색 경쟁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단순히 폴더로 구분하는 것이지 약속된 컨트리 코드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 여러 언어 버전을 처리하기에도 용이합니다. CA-FR, CA-EN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국가 언어별 서버 분리가 안 되고요. 웹마스터 도구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서 각각의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도메인에 묶인 하위 사이트, 하위 웹페이지들이 너무나 방대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부담도 존재합니다. 파라미터 방식은 SEO 관점에서 특별히 언급할 게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탑레벨 도메인, 서브 도메인, 서브 디렉토리 이 순서로 각각의 장단점과 여러분들의 예산, 관리 역량, 사이트 변화 주기 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